네, 52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지원 경매 사건이었습니다. 빌라고요. 이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2분의 1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유모 시청해 가지고 이런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되실 수가 있고, 지분 물건이 비싼 것도 많이 나와 있지만 싼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채널에서는요, 주로 이제 주거용 부동산 해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다세대 주택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제가 언급을 안 합니다. 제가 옛날에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모든 부동산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안 한 거는 제가 언급을 안 해요. 안 한 거 지금 모르는데 어떻게 언급합니까? 그 언급하면 완전히 사기지, 사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이분이 2012년 9월 달에 3,033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2012 타경 요 사건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2012에서 2013이니까 한 1년여 후에 지분 낙찰도 유모시잖아요. 그죠? 이분이. 타지분에 가처분했어요. 타지분에 대해 가처분 등기하고 나서 타지분을 강제 경매 신청했다는 겁니다. 다른 지분에 대해. 이게 타지분에 대해서 가처분했다는 것은 뭡니까? 타지분권자 너 꼼짝마, 너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가처분하니까 피보존 권리가 공유물에 대한 분할 청구권이었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처분은 많이 해요. 근데 또 저는 과거에 저희 카페 온 분들과 같이 할 적에는 지분을 낙찰받으면 우리가 가등기보다는 가능하면 가처분 등기는 하자. 그러니까 역경매 대상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가처분 등기하자. 역경매 대상이 안 되는데요, 낙찰받고 나서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저당권 등기 말소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부동산에. 그럼 저당권 말소돼 버린다면 완전히 역경매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낙찰받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동시에 가처분 등기를 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이 또 유모십니다. 이분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했어요. 네, 이게요, 이분은 경매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언제 제출했느냐 하니까 2014년도 4월 10일 날 제출했어요. 제가 조금 이따 경매 정보를 보여드릴게요. 3,000매각기일이 언제 했느냐? 2014년 5월 13일입니다. 이게 2014년 4월 10일은 2,000매각길 이후 3,000매각길 이전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선 매수 신고했다 그러면요, 3,000매각길 날 이 사람은 죽어나 사나 우선 매수, 유모씨는요,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3,000매각길을 안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공유자로서의 우선 매수 권리는 빠이빠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딱 한 번만 써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1,960만 원에 이게 타지분이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이걸 낙찰받았습니다. 받으면 전체가 3,033만 원에다가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 하죠. 한 5,000만 원 정도, 그죠? 5,000만 원 정도 이제 자기 자금이 투입이 됐는데, 근데 2015년도 12월 달에 전 소유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 부동산 전 소유자 그 지분권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모 씨한테 이걸 전체를 6,400만 원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금 5,000만 원 투입해가지고 어쨌든 6,400이니까 뭐 6,400만 원도 뭐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우리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 부동산상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믿어야겠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2012년도 9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끝 마무리는 2015년 12월 달이니까 약 한 3년 정도 보죠. 한 3년 만에 어쨌든 이건 빌라니까 조그만한 거니까 뭐 한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됐다. 이런 건요, 어떻게 보면 지분 같은 경우는요, 이렇듯이 지분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아가지고 돈 번 사례도 있지만 돈 까문 사례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나중에 오늘 아니고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돈 까먹은 다른 사람들이 말이죠. 돈 까먹은 사례. 저나 제 카페 회원들은 그 당시 돈 안 까먹은 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돈 까먹은 사례를 손해본 사례죠. 그걸 제가 하루 날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 말씀드릴게요. 해서 돈 까먹는 사람도 많아요. 봐가지고 여기서 뭐 가능하면 제가 돈 번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왜냐면 돈 번 사례를 자꾸 소개시켜드려야지 여러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실 거 아닙니까? 맨날 이는 뭐 지분 경매 하니까 맨날 깨져버리네. 그럼 뭐 경매 투자할 마음이 있다 또 없어요. 이 건에 돼가지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백모 씨 지분, 이분이 중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름이 중국 돼 있더라고요. 백모 씨 지분 임의경매 개시 결정해가지고요. 채권자 김모 씨가 이제 경매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백모 씨 지분 전부 이전인데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해서 이 유모 씨라는 사람이 2분의 1 지분, 그러니까 이분 백모 씨 지분이 아마 이제 2분의 1 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2분의 1 지분이었고. 그래서 여기 또 한모 씨 있잖아요. 이 양반도 보니까 2분의 1 지분권자예요. 이게 원래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백모 씨하고 한모 씨가 각각 2분의 1씩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먼저 백모 씨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길래 유모 씨가 들어가서 낙찰받고, 그죠? 낙찰받고 이제 2012년 9월 26일 날 등기하고 나서 가처분은 2012년 11월 18일 날이죠. 그죠? 11월 8일 날 일단 가처분 등기했어요. 물론 여기 보니까 주말 등기, 말소돼서 주말 등기 하니까 선이 쭉쭉 꺼여져 있잖아요. 예, 이건 뭐 나중에 이제 경매 결과는 단지 가처분 말소된 것인데 피보존 권리는 뭐다 봐가지고 쪼개자 공유물 분할 청구권입니다. 이번에 채권자 유모씨인데 이 양반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처분은 가능하면은 가처분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니까 여기 한모씨 아까 이거 타지분권자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한모씨 지분에 대해서 강제임의 신청, 유모씨 이분이 아까 2분의 1 지분, 2분의 1 지분 낙찰받은 낙찰자입니다. 그래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나왔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한모씨 이분 지분 있잖아요. 이 사람이 경매 지분 와가지고 이 사람 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다 했다니까. 내가 처음에는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어. 그리고 상대방 지분에 대해 가지고 두 번째는 뭐 봐가지고 상대방 지분을 강제경매 신청했어. 세 번째 뭐다? 본인이 경매 신청하고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 받아버렸어. 낙찰. 그죠? 이렇게 낙찰 받은 상태에서 이 2014년도 6월 23일 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2015년 12월 달이니까 약 한 1년 한 6개월 후에 한모씨 이 양반입니다. 이 양반. 그전에는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타지분권자 표시해 놨습니까? 그죠? 근데 이 양반한테 전부 다 이 부동산, 원래 부동산 이제 이분이 처음에 2분의 1 가지고 있다가 또 2분의 1 취득했으니까 이제 이 부동산의 전체 소유권은 유모 씨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전체 소유권을 누구한테? 전 소유자인, 전 지분권자입니다. 이 사람한테 얼마에? 6,400만 원에 또 넘겨버렸다. 그럼 아까 보니까 2분의 1 지분 처음에 받을 때 3,033만 원에 낙찰받고, 그 다음 보니까 1,96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399, 4,900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치자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거 뭐 양도세 뭐 내고 자식 할 것도 없는 것 같아. 봐가지고. 그래서 일단 금액이 6,4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이 사건 관련된 경매 정보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산 2013 타경인데요. 2013 타경에서 162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소자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사실은 2분의 1 지분 낙찰 받으셨던 분입니다. 받으신 분이 이제 토지건물 지분 매각했는데 소유자가 이제 지분권자 한모 씨잖아요. 그죠? 한모 씨라는 분이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 제기해서 이렇듯이 경매를 붙였다더라. 그러니까 3차 매각 결례해서 1,960만 원에 사실 또 이게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여러 입찰해가지고 수천만 원, 수억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빌라는 지금까지 제가 안 쳐다봤어요. 봐가지고 지분 같은 경우에. 근데 자금 사정이 별로 좀 넉넉하지 않다 그러면요 이런 빌라 같은 거는 괜찮아요. 봐가지고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 이제 3월 달인데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금리가 떨어져야지만 전세는 보통 안 움직여요. 왜냐면 전세 움직여야지만 매매가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전세가 왜 안 움직이냐니까, 예를 들면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에 빌라 방석간짜리 전세다 그러면 전세 5억 합니다. 5억. 그럼 세상에 말이지 자기 돈 5억 현찰 가지고 전세금 다 지급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부 다 대출 뽑는다고. 대출 뽑는데 말이지 그전에는 대출 이자율이 한 3%였는데 이제 막 6%, 7% 해버리면 어이구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세 안 하는 건 전부 다 월세로 돌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조차도 금리 자체가 뭐 자꾸 또 올리다 보니까 이게 좀 걱정은 됩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나름대로 입찰을 하실 적에 가격도 산정 잘 하시고, 이게 지분 경매 막 지르면 안 됩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영상으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함부로 막 지르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죠? 질렀다가 나중에 마이너스 나면 어쩔 겁니까? 그때, 아이고, 에이, 똥 밟았네. 그렇게 하시려고요? 아이고, 그런 생각, 얼른 한 번 하지 마십시오. 그죠? 어쨌든 이번 1960만 원에 낙찰받고, 그전에 이번에 3033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예, 전 사건은 지금 제가 생략을 할게요. 여기 보니까, 이게 보면요, 잠깐만요. 2014년, 여기도 나와 있네요. 봐가지고, 이분이 공인자 유모 씨인데, 2014년 4월 10일자로 우선 매수 신청했다고 그러잖아요. 2014년 4월 10일이죠. 2차 매각일이 4월 8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월 8일이 2차 매각일이고 4월 10일 날 우선 매수 신고 서입니다. 우선 매수 신고 서를 제출하고 3차 매각일이 5월 13일이잖아요. 그죠? 5월 13일 날 이 양반이 유모시 이 양반이 들어가서 1960만 원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했다. 그럼 이건 아주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는 아주 FM입니다. FM. 그래서 2014년 4월 10일자, 2014년도 4월 10일자, 잠깐만, 먼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어디가 버렸냐. 2014년 4월 10일입니다. 우리는 문건 접수 내역 있잖아요. 이거 정말 단디 잘 보셔야 됩니다. 2014년 4월 10일 나와 있잖아요. 공유자 유모 씨 우선 매수 신고 서죠, 우선 매수 신고 서잖아요, 우선 매수 신고 서 제출했다, 이거. 그럼 뭐다 4월 8일이 2차 매각일이고 4월 10일 날 하고 그다음 5월 뭐 13일이었나요? 매각 3차 매각일이 이 날짜 자기가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하다. 아주 이건 뭐 누가 아무도 시비를 걸 여지가 없는 그런 경우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이해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말이지 요 사이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딱 제출했네.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했어요. 봐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요 4천만 원짜리를 이 양반이 절반 1960만 원에 가져간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더라. 배 아파. 그러면 이 사람 비록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다 손치더라도 2014년 5월 13일 날 입찰 들어가 보는 거죠. 뭐 우리가 경매는요 일반적인 경매 같은 경우 사전 입찰이잖아요. 사전. 그죠? 사전에 우리가 입찰표를 작성해 가지고 집행관에 들어가서 1년 번호를 부여받고 입찰장 수취증을 뭐 찢어가지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한다는 것은 법원에서 경매법정에서 우선 매수 신고한다는 것은 사후 입찰입니다. 떡 봐가지고 오늘 가보니까 누가 아무도 안 들어왔네. 그런 입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그냥 집에 가요. 집에 가면 각 법원 따라서 뭐 20%에서 30% 이제 금액이 저감돼가지고 유찰돼 버린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지분 경매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하는 사람들 사후에 입찰을 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우선 매수 신고서를 말이지. 자기는 아예 그냥 만천에 딱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참 꼴보기 싫어. 정말 얼굴도 못생겼단 말이야. 이분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럼 어떡하지? 이 날짜 들어가야 봐가지고 한 3천만 원 써버리지 뭐. 3천만 원. 3천만 원 썼을 때 이 양반 입장에 봐가지고 그 전에 뭐냐면 자기가 3,033만 원 썼으니까 그죠? 3천만 원 썼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분 입장에 봐가지고 어이구야 자기가 이때 또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봐가지고 3천만 원 썼는데 이 양반 나 안 할래요. 우선 매수. 그러니까 본인이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매각일 당일날 했잖아요. 또 가요. 그러니까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매각일 당일날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하거나 가는 어쨌든 그 공유자는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하려면은
매각일 당일날 경매 법정 나와야 됩니다. 법정 나왔는데 이 양반이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어이 또 미친년 말에 3천만 원 써버려. 그럼 안 해. 우선 매수. 안 해. 그럼 그때 이 사람 3천만 원 가져가는 수밖에 달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요. 지분 경매인데 그 타지분권자가 이제 공의조수 매수 권리를 행사를 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에이 말아보자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물건도 여러분들이 입찰하면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 경매 공부를 하시면서 입찰 법정에 가셔가지고 입찰표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입찰표 한번 써보시라는 거죠. 지평관한테 입찰표 받아가지고 입찰표 한번 써보고, 그 연습, 그리고 몇 번 연습을 해봐야 된다니까. 아무나 사전 연습 없이 말이지, 처음 내가 입찰한다니까 손에 벌벌벌벌 떨면서 말이지, 입찰표 썼는데, 어머니야, 어쩌다 보니까 막 뒤에다가 1억 쓴다는 걸 동그라미 더 쳐가 10억을 써버리네. 세상에. 그런 사람 지금도 있다니까요, 봐가지고. 없는 줄 압니까? 있어요, 지금도 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거, 이 사람 무슨 매수 신고서 제출했네. 알았어. 그래도 내가 뭐 5월 13일 한번 나가봐야지 해서 한번 써봐야지. 써봤는데, 내가 낙찰받으면 안 돼. 그럼 어떡합니까? 1960만원 딱 쓰면 되지, 뭐, 봐가지고. 1960만원 입찰 보던 건 196만원 넣어야 되잖아요. 우와, 내 현찰 196만원이 없는데,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입찰 봉투에다가 현찰 조금 넣어야겠지, 그죠? 예. 그래서 입찰 보던, 이게, 뭡니까? 좀 못 미치는 금액, 196만원인데 애들 195만원 넣었다. 그 상태에서 4천만원 찔러봐봐요. 4천만원 확 찔러버리고, 이 4천만원이니까. 근데 입찰 받은 건 뭐다? 196만원인데 195만원 넣어버려. 그러면 내가 최고 가격을 제시했다 손치다 입찰 보증금이 단돈 1원이라도 모자라면요, 완전히 난 꽝이 돼버립니다. 입찰해서 이제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자유자재로 여러분들 경매법정가 써보기도 하고요. 아이고, 이거 낙찰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입찰 봉투 안에다가, 아니면 입찰 보증금 안 넣어도 되죠. 뭐, 안 넣고, 집행관이, 당신 왜 입찰 보증금 안 넣어서, 안 넣어요. 깜짝 놀래요. 하면서, 내 주머니에 있는 겁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입찰 봉투에 못 넣었다고, 아이고, 집행관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는데 어쩔 길래. 내가 몰라서 내가 깜빡했다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가 못 넣었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없지, 봐가지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한번 이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해보셔야 되는 거지. 여기, 물론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뭐 다들 뭐 중수 이상의 열심히들 하시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셔가지고 좀 움직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빌라이기 때문에 뭐 빌라인데 자기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그 뭐 큰 수익을 바란다는 것은 그건 안 되지, 그지? 예. 또 이게 보니까 부산의 사건인 아파트입니다. 부산 지부 사건인데요. 이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요. 예. 2분의 1지분에서 이모 씨 하니까 갑자기 이모 하니까 모 국회의원 생각이 나는데 이모하고 논문을 같이 했다고 그죠? 이모 씨 2014년 11월 달에 1억 7,500여만 원입니다. 1억 7,500만 원 좀 더 붙였던 모양이더라고. 그 이후에 2015 타경으로 넘어왔어요. 지분 낙찰자 이모 씨잖아요. 이모 씨는 자기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 자기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 하면 안 돼요. 가등기도 제가 나중에 한 챕터를 구성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타 지분을 건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건 뭐냐니까, 요 당시 경매가 진행될 당시에 보니까, 예를 들어가 지분권자가 A와 B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에 경매가 넘어오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이모 씨인데 이걸 A 지분을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갑이 아니고 얼라긴 이 갑저당권이니까 을이 낙찰을 받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뭐 봐가지고 요 사건에 갑저당권자가 자기네들이 담보 잡을 당시에 소유자는 A, B였는데, 지금 보니까 소유자가 을과 B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A는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요때 보니까 갑의 저당권은 B, 요 사람한테만 효력이 미친다라는 그런 이게 의미입니다. 이게 타 지분인 게 B 지분은 말이죠. 건저당권자가 왜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저당권자 임의경매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청해서 건저당권자가 1억 8,800여만 원에,
원래 이분이 낙찰 받으면 좋은데, 예. 그러니까 결과는 저거 보면 이제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이제 이모 씨라는 분하고 이모가 아니고 이모 씨입니다. 예, 이모 씨라는 분하고 요 건전한건 이제 법인입니다. 무슨 새마을금융가 됐는데, 예. 그래서 이제 법인에서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요 지분권자 이모 씨와 위 2번의 건전한권자 본인이 경매 신청해서 본인이 낙찰 받았다니까요. 제3자한테 공유부동산 전부를 2015년 12월 달에 팔아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게 대충 아시겠죠, 그죠? 요건 이제 전체적 흐름을 우리가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2015년 12월 달에 3억 8,400만 원에 매각했다. 각 1억 9,200만 원에서 배분되는 거예요. 2분의 1이니까. 근데 이 양반은 얼마에 낙찰 받았습니까? 1억 7,500만 원이잖아, 그죠? 1억 7,500만 원인데 등기비용 이것저것 다해가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치자 이거죠. 1억 8천만 원 들어갔는데 자기 주머니에 얼마 들어왔다? 1억 9,200 같으면 1,200만 원 정도. 이것도 보니까 2014년도 11월 달에 요이 땅 했잖아요. 우리는 이 저당권자 이 사람도 몰라. 이제 우리는 항상 뭐다. 이 지분 낙찰받은 이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내가 이게 대입되고 내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2014년도 11월 달에 한 1억 8천만 원 투입했는데 2005년 12월 달 같은 한 1년 후, 1년 정도, 1년 만에 한 1,200 정도, 큰 금액은 아니다, 그죠? 예. 큰 금액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일단 수익을 올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2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이라도 내가 지분 투자를 통해 가서 내가 어떤 수익을 창출했다. 이건 돈 벌어봐가, 이게 지분 투자가 돈 벌어가 돈 맛을 봐야 됩니다. 돈 맛을 봐야지만, 이게 이렇구나, 본인들 스스로 느끼는 것이지. 제가 백날 떠들어봤자요. 여러분들, 하면 이게, 안 돼,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도 안 드립니까? 제가 이렇게 막 과함 들으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낚시하기 위해서, 저 그거 아니에요, 봐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일면식도 없는데, 제가 뭐하러 낚시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좀 심도 깊게 고민 많이 하시고, 그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게 답이 보이지 않느냐. 답은 보인다 보고 있거든요. 다 등기부등본 장 보여드릴게요. 예, 전체를 펼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펼쳐서 보니까요. 이게, 이모씨죠.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성은 같은 이신데 이름은 틀립니다. 예.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이분이 울산 사람이네, 그죠? 낙찰 받아갔어요. 이분이, 이모신데 이게 1억 7,500만 원 선에서, 500여만 원 선에서 낙찰 받아 2014년도 11월 달에, 일단 등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요 23번이죠, 그죠? 이모시 지분 전부에 대해서 이전 청구권 가등기, 전부에 대해서 하면 안 돼. 핵번에 집 가등기를 왜 하는지, 이게 전부에 대해서 지분 가등기를 하는데 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못 하겠어요. 누가 이거 유튜브상이나 이런 데 어떤 유명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모르겠어요.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 하잖아요. 이거 아무리 효력이 없어요, 봐가지고. 그건 제가, 또 다른 회차에서 말씀드릴게요. 효력이 없다는 거. 결국 뭐다, 쪼개기 해가 작업을 하려면 똑바로 하라, 똑바로. 작업을 하려면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소유권 넘기고 가등기 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죠? 보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 김땡땡 지분인 분, 이분도 보니까 2분의 1 지분권자랍니다. 원래 이제 소유 지분권자 이땡땡 씨하고 김땡땡 씨가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요 땡땡 새마을금고잖아요, 그죠? 땡땡 새마을금고에서 경매 신청해 버렸어요. 그 전에는 보니까 이 땡땡 새마을금고에서 이모 씨하고 김모 씨입니다. 이모 씨하고 김모 씨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이 새마을금고에서 다시 저당권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지 이모 씨 지분이 뿅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소유권 넘어가는 바는 이양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따라서 어떻게 한다 하더니 저당권 새마을금고의 저당권은 김모 씨요 지분에 대해서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따라서 땡땡 새마을금고에서는 김모 씨 지분 요것만 그것도 담보권 실행이니까 저당권이잖아요, 그죠? 담보권 실행이니까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6번 김땡땡 2분의 1 지분입니다. 전부 이전인데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낙찰 받았어요. 땡땡 새마을금고에서. 임의경매라는 매각을 해가지고 지분 2분의 1에 돼가지고 이분은 보니까 1억 8,800만 원에
이 양반을 낙찰받아 버렸어. 근데 참 신기한 게 1억 8,800만 이게 자기네들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그 손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높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받아가지고 전체 3억 8,400만 원에 팔았거든요. 각자 2분의 1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억 9,200만 원 돼버린다고. 1억 9,200만 원에 1억 8,800만 원이다? 그럼 이거 세금하고 이것도 다 하면 오히려 이게 1억 9,200만 원 뭐 더 높게 금액이 생성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썼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요. 여기 또 나머지 보죠. 예, 매매 목록을 보니까 아까 3억 8,400만 원을 팔았다라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고요. 25번 가등기는 말소됐는데 해제라고 말소됐답니다. 해제. 어쨌든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이후에 매매 해가지고요. 23번 이분이 2분의 1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고 또 땡땡 새마을 금고 얻어 보니까 지분 2분의 1 중에서 1분이니까 4분이니까 반. 여기 어떻게 보니까 이제 박모 씨하고 류모 씨한테 각각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씩 이제, 이분들 다 주소지가 같은 것으로 미뤄봐가지고, 제가 주소지를 지워버렸습니다만은 부부인 것 같습니다. 부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건이 또 흘러갈 수 있다. 지금 오늘은 제가 이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게 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이런 그 사건 흐름 아니십니까? 이 사건 흐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에 딱 세팅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민사집행법 140조에서 공익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건 시잘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죠? 그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제 성격상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자면요. 이게 무익료에 의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사전에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익료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법원에서 합니까?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 그죠? 예, 법원은 그냥 맨날 경우의법정 맨날 들락날락 해야 된다니까.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니까요. 시간도 없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무익료에가 대법원 판례 찾아서 법정은 뒤져서 그럴 시간이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물건 괜찮아요.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가지고, 이거 낙찰 받고 나 보니까, 이거 갑자기 법원에서 말이지, 매각 불허가 결정 났대요. 가가지고, 왜 매각 불허냐고 막 따져보니까, 이 양반아, 무익료에 속한 매각 불허가, 알았다고 하면서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데가 이게 보면, 막 어떤 분들은 심도 깊게 엉뚱한데 막 파고들더라고.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간다니까요, 제가.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물건이 좋냐, 이거지, 물건. 부동산은 큰 물건이잖아요. 물건이 괜찮다 그러면요. 또 두 번째 권리상에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가세요.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판단은 누가 하느냐 이게. 내가 합니까? 법원에서 합니까? 법원에서 하잖아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럼 이거는 이런 사유에서 당신한테 못 팔아. 그럼 내가 불허가 결정이야.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나와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원 경매 물건 알고 우리가 접함에 있어가지고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하시는 분들 계시도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보고, 그냥, 괜찮네. 들어가 보여. 봐가지고 또, 떨어졌네. 또 나와서 막걸리 한잔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법원 경매 내가 볼 때 절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또 제가 쓸데없는 말씀 드렸네요. 오늘은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거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언제입니까? 3월 6일 날이죠. 월요일 날에는요, 중앙지방법원 사건인데요. 많아요, 이게. 현재 12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예, 많은데 이걸 지금 제가, 3월 6일부터는 제가 쓸데없는 말씀 안 드리고, 막바로 이제 이런 그 지분 경매 해가지고, 사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안정현의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